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대덕전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에 의외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요청이 있어서 인기는 없지만 대덕전자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수혜주가 맞는가? 네, 이 의문이 들죠. 과연 이 종목은 AI 수혜주가 맞는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반등할 것인가? 나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더 지속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한 그런 종목이다. 오늘은 대덕전자를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 주가 추이를 봅시다. 수급 추이가 아니라 주가 추이죠. 네, 29,400원. 거의 4만원까지 같은 게 3만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굉장한 한 25% 손실을 본 거죠. 네, 시총은 1.4조, 아직도 1.5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주가 조정은 충분하다. 여기서 여기까지 충분히 조정은 있었다. 이제 반등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전고점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그 위에 있는 35,000원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는 상황이다. 35,000원 정도면 일단 한번 팔자. 이게 제 생각이죠. MACD 지수 지표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따라서 동사는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기술적 반등인데 여기에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만 4만원대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그 모멘텀이 HBM 관련된 FCBGA 기판에 대한 매출이었는데 생각보다도 이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외국인들 한번 보십시오. 하루 사고 지속적으로 갖다 팼다는 거죠. 결국 이 종목의 가장 큰 핵심의 적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왜 이 종목을 매도를 쳤을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제가 봐서는 실적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보다도 HBM에서 삼성전자 향으로 주로 많이 들어갔는데 삼성전자가 FCBGA가 이제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 어떤 실적적인 면에서 부러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기관은 좀 사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수급 측면에서는 바닥은 쳤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 추가로도 팔지는 않게는 보입니다. 자,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네, PCB 사업부에서 기판 만들죠. 인쇄 회로 기판, 메모리 기판과 비메모리 기판, 전장용 기판 이렇게 세 개의 기판을 주로 만드는 회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 패키지 기판에 메모리 기판, 비메모리 기판, FCBGA 기판, TTL 이렇게 돼 있는데 2020년 메모리 기판이 50%죠. 네, 50%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가 35%, 그다음 FCBGA가 24%, 그다음 TTL이 85%? 이건 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메모리, 비메모리, FCBGA인데 여기서 핵심인 가장 돈이 많이 나는 FCBGA가 조금씩 늘어나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여기서 TTL은 자회사일 것 같아요. 중국 자회사를 아마 인수하나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MLB 기판은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메모리, 비메모리, FCBGA 이 중에서 가격이 제일 고가인 것은 비메모리 기판과 FCBGA 기판인데 FCBGA 기판이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최근 동사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동사를 분석하는데 핵심 키포인트죠. 최근 주가 하락의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먼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빴다. 2분기 실적. 매출은 부합을 했으나 영업이익은 예상을 하회했다는 거죠. 동사의 2023년 매출액은 2199억, YOY로 35.9%나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6억, YOY로 90%나 하락을 하는 모습. 컨센서스는 매출은 2260억이니까 거의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126억을 예상을 했는데 56억밖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미스가 있었다. 외형은 메모리 기판의 호조와 FCBGA 및 MLB 기판의 부진이 서로 상쇄되며 견조했으나 FCBGA와 MLB 각각 적자를 보이면서 전사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결국 FCBGA 기판하고 MLB 기판 좀 고가의 잘 나가는 기판들이
가격에서 적자가 났다는 거죠. MLB 기판은 고가 기판 아닌 것 같아요. 부분별로는 메모리 기판 매출은 1160억으로 서버 DDR5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예상을 뛰어넘었다. 결국 DDR5와 관련된 메모리 기판인 괜찮은데 반면 FC-BGA 기판은 매출이 502억 원 이렇게 부진을 했습니다. QOQ로 29%나 하락할 정도로 동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장용 기판에 대한 재고 조정이 있었고 전장용 기판이 생각보다 안 팔렸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적자를 봤다. 전장용 기판 재고를 떨었다는 거죠. 1분기 FC-BGA 수익성이 두 자릿수였음을 감안하면 가동률이 중요하다. 가동률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가 막대한 사업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동사는 메모리 기판은 DDR5와 관련이 있고 FC-BGA 기판은 뭐와 관련이 있냐? HBM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서버에 들어가는 거죠. FC-BGA는 서버에 들어가는 이런 기판들이 생각보다도 잘 팔리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FC-BGA 기판이 팔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전장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장형이 그렇게 팔리지 않았다. 재고 조정을 해서 가격을 떨어버렸다. 이게 이제 수익을 깎아내리는 원인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생각보다도 메모리 기판은 DDR5로 좋았는데 나머지 기판이 별로였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또한 두 번째는 2분기 실적도 별로였는데 2024년 나머지 있는 두 분기 실적도 별로일 확률 3분기, 4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가 전장용 메모리 기판의 수요가 하락하는 것이 2023년 두 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시장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2024년 매출액은 매출액 9,795억, YY로 25.6%는 하락을 하네요. 영업이익은 599억으로 YY는 마이너스 74.3%, OP마진 6.1%로 추정이 되고 있다. DDR5형 매출이 예상 대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이건 메모리 기판이죠. 23년 1분기 200억, 2분기에는 400억, 3분기에는 600억으로 증가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견저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전장용 비메모리 기판, 전장용 비메모리 패키지 기판 수요가 생각보다도 크게 살아나지 않으면서 동사의 미래에 대해서 어두움을 주고 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반영이 되면서 두들겨 맞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FC-BGA 기판의 정체 이게 가장 크죠. 회사는 LTA를 기반으로 2천억의 캐펙스를 집행할 계획이다. 업황 부진에도 연초 대비 변함은 없다. 매출견 FC-BGA 생산 능력은 23년 4,500억에서 25년 7,500억으로 확대될 것이다. 일단 계획은 그럴싸하고 좋습니다. 또한 적용처가 확대된다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2분기 FC-BGA 적용처 비중은 적용처물 비중 1분기와 유사한 전장이 50%, 컨트롤러가 40%, IT 컨슈머가 10%로 파악되고 있다. FC-BGA 기판이 전장의 50%, 컨트롤러가 40%, IT 컨슈머가 10% 굉장히 좋은 고가의 기판에 들어가네요. 회사는 3분기 하이엔드 FC-BGA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별개로 연말 목표로 HPC급 아주 고급 사양의 FC-BGA급 기판을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아마 HBM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업황 부진에도 자본 지출에 대한 계획을 바꾸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이와 같은 미래 먹거리, 적용처 확대, 돈이 되는 FC-BGA 기판의 적용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투자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나마 동사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FC-BGA 기판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가이고 이게 핵심인데 이게 전장용으로 50% 팔리고 컨트롤러는 반도체 CPU 컨트롤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기판이 필요하고 다음에 이제 이 뭐라 합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이러한 사업에서도 이제 컨트롤러가 필요한데 이게 파도 같은 애들이 만든 거죠. 여기에 들어간 기판이 필요한 이게 고급 사양인데 이 부분의 모습이 향후에 성장성이 있고 수익이 된다. 여기 삼성전자 HBM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섞이면서 향후에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다음 세 번째로는 코스, TSMC가 만든 코스 새로운 HBM 그 패키징 그 기술인데, 이것이 좋다고 해도 이게 선반영이 됐다, 기대감을 반영해도 이건 너무 고평가다, 동사에 대한 고평가를 지적하는 사람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선반영돼서 고평가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 TSMC의 코스 패키징에 대한 수요 증가로 패키지 기판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됐죠. 2024년 기준 국내에서도 하이엔드급 패키지 기판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기와 대덕전자 이 두 개로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동사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가능성이 시장에 꾸준히 나오면서 동사가 가격이 올라갔는데, 하지만 현 주가는 관련 매출이 반영되는 2024년 EPS 기준으로 퍼 13.4배. 글로벌 패키지 기판들을 보면 유니마이크론, 나냐 PCB, 삼성전기, 교세라 24년 평균이 14.2배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동사가 고평가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현 주가는 하이엔드급 패키지 기판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조정심한 매수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고점 4만원까지는 힘들겠지만 35,000원 정도에 오면은 50%는 팔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 하지만 HBM 관련된 기판이 부족하고 이러한 것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 쪽에서 숫자로 찍어준다면 동사는 충분히 4만원을 넘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 저는 패키지 기판이 한 번 정도 더 연말 가기 전에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콧바트리지 말고 견디셔야 합니다. 자, 코스 TSMC가 만든 HBM을 패키징하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Chip on Wafer on Substrate, 뭔가 기판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HBM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 기술에게 HBM을 납품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는데, 동사는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죠. 이 그림이 이제 현재 HBM을 설명하는 최고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에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HBM을 어떻게 만드냐, 메인보드를 붙입니다. 우리 파란색 큰 거에 메인보드를 이제 서킷보드라고 하는데, 이게 메인보드를 붙여, 이거는 MLB 기판을 사용하는 이수페타시스가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솔더볼, 납이죠. 납땜을 하기 위해서 이 솔더를 붙여 납땜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PCB 패키지 기판을 붙입니다. 이 PCB 패키지 기판에 FC-BGA 기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일본의 이비덴이 1등이고 유미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에 들어가니까 대덕전자도 이제 살짝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HBM3가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다른 기업들로 확장이 된다면, 동사는 올해만 잘 참은다면 내년에는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모리 12단으로 쌓은 메모리하고 다음에 CPU와 GPU, 비메모리, 로직을 함께 붙여서 실장을 해야 되는데, 실어야 되는데 바로 실을 수 없으니까 인터포저라는 기판을 따로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래서 인터포저가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붙이고 위에 붙이고 패키지 기판에 아래로 붙여서 서로 하나로 붙이는 작업, 이걸 리플로 장비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메모리 기판에 대해서 반도체를 12단까지 쌓고 1024개의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 구멍은 드릴로 뚫는 것이 아니라 식각을 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구리를 채운 다음에 필름을 붙이고 빈 공간을 붙이는 방법이 MR머프, SK 하이닉스는 액체로 여기를 붙이고, 다음에 삼성전자는 칩과 칩 사이, 웨이퍼 사이에 필름을 NCF 필름으로 붙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련된 기업이 있고, 이렇게 패키지 기판에 관련된 기업이 있고, 실력 인터포저에 관련된 기판이 있고, 이렇게 또 마이크로 범프라든지 솔더볼을 만드는 기업이 있고, 각각의 역할들이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이 그림을 딱 보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오 테크닉스는 이 기판 있죠? 네. PCB 기판에 구멍을 뚫어서 인터포저랑 붙이는 작업, 이런 것들, 다음에 옆을 레이저로 깎고
깎고 다듬고 이런 장비들을 주로 이오 테크닉스가 많이 하죠. 이렇게 기판을 절단하고 패키징하는 거, 커팅하고 구멍을 뚫을 때는 뚫어주고 이런 게 이오 테크닉스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큰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검사 장비들이 있죠. 다 만든다면 ISC, 인텍플러스, 윈팩, 두산 테스나, 마이크로프렌드, TFE, 자비스 이런 회사들이 검사 장비에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중요하니까 꼭 잘라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은 어떠냐? 코스, 칩은 웨이퍼,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 전망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네. 3분기보다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 숫자가 찍힐 가능성이 있고 내년은 나쁠 것 같지 않다. 올해만 잘 넘긴다면 중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견딜만 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네요. 그래서 동사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 한번 이비덴, 싱코, 유니마이크론, 나냐PCB, 삼성전기, 교세라, 킨서스 이런 기업들의 파워 PBR 한번 다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사 실적 한번 봅시다. 2023년 매출액 얼마입니까? 9,799억. 영업이익은 올해 590억, 600억 정도. 내년엔 네 자릿수로 늘어나네. 1,450억. 동사는 내년이 더 빛나고 멋져 보이는 기업이다. 견디셔야죠. 자, 다시 정리하면 대덕전자는 실적이 안 좋았다. FC BJ 기판이 핵심이었는데 전장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전장용 플러스 그리고 HBM에 들어가는 FC BJ 기판이 삼성전자발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고가 기판이기 때문에 동사의 미래는 나쁘진 않다. 지금 견디는 기간이다. 35,000원까지 한번 견뎌보자. 그 다음에 35,000원까지 뚫고 올수 때 세력이 강하면 팔지 말고 기다렸다가 4만원까지 가야 되죠. 4만원 뚫으면 45,000원까지. 저는 시총을 한 2조에서 2조 5천원까지 보는 지금 1조 5천억이니까 충분히 50%는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친구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거 치고 들어오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유료 카페인데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리딩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초교육,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쌓을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쪽에 종목에 대한 깊은 분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매일매일 터지고 고민하죠. 순환이 빠르고 그래서 항상 자기의 전략을 정확히 세운다. 다 건들지 말고 몇 개의 섹터와 종목을 찍어서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10에서 15% 정해서 오면 팔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장기로 가고 50%, 단타로 칠고 50%를 잘 구별하는 전략.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눈에 돌아간다 사면 다 뒷북 치는 거죠. 다이소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덕전자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카페니까 많이 좀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